딱딱하고 지루한 뉴스가 소설보다 흥미진진해지는 새로운 경험. 놀라셨죠? 이것이 바로 이동준의 뉴스 정면 승부. 오늘로 예고된 원구성 본회의 결국 연기됐습니다. 미래통합당이 보이콧을 선언한 상황에서 여당 단독의 원구성은 부담스럽다는 판단이었을까요? 오늘 민주당은 집거 중인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를 찾아가서 대화하겠다며 협상에 적극적 의지를 내보였습니다만 법사위를 내놔야 한다는 미래통합당 입장에는 변화가 없어 보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원내대변인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대변인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남북관계도 위기고 3차 추경안 처리도 해야 하고 경제도 문제고 국회가 할 일이 많습니다만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본회의 취소는 박병석 의장의 결정이었습니다만 민주당도 단독으로 밀어붙이기에는 약간 부담이 있었지 않았을까요? 어떻습니까? 여러 상황을 고려했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예. 먼저 저희는 이제 코로나19, 경제 위기, 남북관계 파국 이런 비상 상황에서 국난 위기를 극복하는 책임은 국회에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 예. 따라서 오늘 원구성을 마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었는데요. 예. 민주당은 이제 야당의 상황을 충분히 좀 이해하고 고려해서 이제 대통령 차원에서 오늘 본회의 취소를 이제 받아들이게 됐는데 예. 일단 야당의 상황을 보면 주호영 원내대표가 사의를 표명하지 않았습니까? 예. 지도부가 이제 공백된 상황이고 또 하나는 미래통합당의 당원 단계에 보면은 부의장이라든가 이제 상임위원장 선출에 한 3일 정도 시간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객관적인 어떤 일정을 고려를 해서 이번에 이제 받아들이게 됐고요. 이번 일정을 이제 고려를 하면서 최대한 이제 미래통합당이 국회 정상화에 좀 나서줄 것을 다시 한번 요청드리고 현재 상황이 매우 심각하다는 점, 따라서 이제 초당적인 협력을 통해서 이런 어려운 현실을 좀 극복하는데 통합당이 좀 결단을 내려줬으면 한다는 바람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만일 다음 주에도 협상이 제대로 안 이루어지면 그때는 어떡합니까? 일단은 최대한 노력을 해야 된다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뭐 김태년 대표도 그렇고 김영준 수석도 그렇고 야당과의 소통 창구를 다 열어놨다. 그리고 대화를 하겠다라는 말씀 드리겠고 또 예. 하나는 박병석 국회의장도 오늘 이제 본회의 취소한 이유 중에 하나가 좀 더 야당이 적극적으로 임할 수 있을 수 있도록 대화의 창구를 열어달라는 부탁이 있었다는 말씀을 좀 전해드렸는데 그만큼 야당이 들어올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준다 이렇게 좀 생각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아니 북한 문제 때문에 뭐 최소한 국방이나 외통위는 빨리 열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도 많더라고요. 아주 중요한 얘기죠. 예. 지금 남북관계 이제 파국된 시점에서 이 위기를 극복하는데 어디서 역할을 하겠습니까? 이제 국회에서 해야 되는 거고 국회의 상임위원회가 그 역할을 충분히 해야 되는데 관련 그 상임위가 이제 외통이라든가 국방이라든가 정보위라든가 또 이런 상임위를 열어서 특히 야당의 경쟁을 하겠다는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예. 견제 균형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상임위에 와서 원 구성을 해서 본격적인 어떤 선의의 경쟁을 펼치는 장을 만들었으면 한다는 바람입니다. 예. 네. 홍남기 부총리도 그 3차 추경안에 대한 심의가 아직 착수조차 안 됐다면서 속이 네. 까맣게 타들어간다 이런 얘기 했단 말이죠. 예. 그 여당 입장에서는 또 마냥 기다릴 수는 없으니까 뭐 최대한 노력을 한다고 하셨습니다만 그 마지노선이라는 게 있지 않을까요? 속이 타들어간다는 말을 홍남기 부총리가 하셨다고 하는데요. 예. 오늘 그 민주당 원내 지도부도 속이 타들어간다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요. 예. 워낙 뭐 위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말씀들이 있는데 마지노선이라고 했을 경우에는 이렇게 좀 생각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원구성을 다음 주 정도까지는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인데 예. 코로나19에 대한 것, 또 경제 위기, 남북관계 파국, 안보 상황 다 고려했을 때는 다음 주에 원구성을 마무리하고 예. 일상적인 국회를 통해서 일을 처리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지금 3차 추경안이 제출된 지 한 2주가 됐는데 예. 지금 심사조차 못하고 있거든요. 예. 만약에 이 추경안이 제대로 처리가 안 됐을 경우에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 있죠. 실직자라든가 뭐 저소득층, 또 소상공인, 위기 기업들 직접적인 피해가 우려가 되기 때문에 일파만파 커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속하게 지금 처리를 해야 된다는 거. 속이 터 들어가는 분들은 한두 분이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또 임시국회가
다음 달 4일까지니까 예, 지금 예. 추경 심사 기간이 또 있지 않습니까? 예, 예. 또 졸속으로 심사를 하면 안 되니까 음, 어쨌든 시간이 좀 많이 촉박한 상황인데 그렇기 때문에 예. 다음 주에는 조속하게 원구성을 해야 된다는 말씀 드리는 거죠. 예. 그러면 어떻게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하고의 어떤 그 소통의 채널은 계속 열려져 있는 건가요? 지금 이제 원내 수석끼리 좀 수시로 통화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예. 주호영 원내대표가 이제 개인적인 문제도 있고 또 당내의 입장에서 정리할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호영 원내대표의 시간을 충분히 준다는 의미에서 오늘 본회의가 취소됐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또 정리할 시간 또 생각의 시간이 있고 그걸 정리한 다음에 본격적으로 와서 일하는 국회를 만드는데 적극적으로 좀 임해줬으면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네. 그 미래통합당 쪽에서는 지속해서 법사위 네네. 위원장 자리를 내놔라. 지금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예, 예. 민주당에서 그걸 받아들이긴 어려울 것 같고요. 예, 맞습니다. 예. 예. 그렇다면은 복귀할 명분이 어쨌든 필요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 지난번 민주당이 제안한 대로 그 핵심 노른자위 상임위원장 그대로 예, 예. 내준다는 것은 뭐 바뀜이 없는 거죠.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이제 그 노른자이 뭐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예. 그 명분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예. 명분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까요? 야당 입장에서의 명분이 아니라 이 명분은 국민을 위한 거, 국익을 위한 것이 최우선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면 남북관계 이런 상황이고 경제 위기에 있다고 하면 야당이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국민에게 다가가는 정치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하면 조속하게 들어와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이제 이번에 11대 7대 가합의안을 만든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큰 축은 이렇게 형성된 겁니다. 여당이 법안과 관련된 책임을 지고 예산, 경제에 대한 부분은 야당이 책임져라. 그래서 야당에게 예결을 주고 국토위를 주고 정무위를 준 거 아니겠습니까? 예. 우리가 상임위에서 가장 그 각광받는 상임위가 3개를 꼽더라고요. 국토위, 산자위, 정무위. 예.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야당에게는 국토위와 정무위를 주지 않았습니까? 그만큼 배려를 했고 큰 양보를 한 것이 11대 7의 가합의안인데 예. 이것을 야당이 받아들이지 않았단 말이죠. 그런데 다시 한번 또 들어올 명분을 달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그 명분이 무엇인지 반문하고 싶다는 말씀입니다. 예. 네. 청취자 의견 하나 보죠. 6635님께서 의원님 이게 일하는 국회입니까? 국회에서 정한 국회법에 따라 원칙대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북관계 악화 네네. 속에서도 상임위 구성이 안 돼 일을 못하는 거 이해가 안 갑니다. 이런 의견 주셨는데 지금 민주당 지지자들 입장은 네네. 177석이나 몰아줬는데 너무 무능한 거 아니냐. 빨리 해라. 뭐 이런 것 같아요. 지금 6635님 의견처럼. 그런 얘기를 많이 듣고 계시죠? 그럼요. 일하는 국회를 하기 위해서는 제 날짜에 맞고 국회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일을 하라는 것이 당연한 건데 이 정치라고 하는 것이 내부적으로 왔을 때 힘의 역학구도가 있지 않습니까? 예. 야당이 분명히 있고 또 야당은 같이 일하는 어떤 파트너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인정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근데 야당이 지금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오게 된 건데 그 가운데 또 정치력이라고 하는 것은 타협과 조정, 통합을 이뤄내는 것이 정치이기 때문에 예. 다시 한번 야당에게 시간과 기회를 주는 거고요. 예. 만약에 받아들이지 않았을 경우는 정말 최후의 결단을 해야 되는 것이 여당의 또 책임이고 그 역할을 다하겠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의원님은 국방위가 상임위시네요? 예, 국방위를 가게 됐습니다. 예. 모든 의원들이 기피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근데 어떻게 아니, 상임위를, 예. 국방위를 가게 된 이제 계기는 이제 당의 어떤 결정도 있었고 제가 또 지원을 했고요. 아, 그래요? 예. 지금은 이제 국방위가 지금 빨리 열려야 됩니다. 예, 지금 예, 이렇게 굉장히 중요하죠. 상태인데 예. 다음 주에 이제 10시에 다음 월요일이죠. 전체 회의를 열어서 이제 국방위 상임위를 열게 되는데 지금 야당이 들어올지 걱정인데요. 야당이 다시 한번 빨리 들어와서 일 같이 하자는 말씀드리고 싶네요. 예. 그래서 지금 그 의원님 말씀처럼 남북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예. 원구성 협상과 별개로 국방위 외통위는 좀 빨리 열어서 야당 의원과 같이 한번 하자 이런 얘기가 있다고 해요. 그럼요. 지금 국토, 외통, 국방위는 열어야 되고 예. 들어가서 일을 해야 되는 거 예. 아니냐라고 하는 예. 여론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예. 지금 상황이 그렇다 보니까 제 목소리를 못 내고 있는 건데 오히려 그 깨어있는 정치인이라고 하면은 예. 지금 상황에서 야당 의원들이 우리가 본격적으로 들어가서 일을 해야 된다는 그런 목소리를 내야 된다고 봅니다. 예.
북한이 개성 공동연락사무소를 폭발했고 문제는 네네. 이후에 어떤 무력 도발이 있겠느냐 이런 걱정을 우리 국민들이 많이 하시거든요. 의원님 어떻게 보고 네네. 계십니까? 근데 이제 정치도 그렇고 이제 정부나 여당이 최대한 이제 생각을 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마지막까지 뭐 생각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여러 이제 변수를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무력 도발까지 있다고 하면 과감하게 대처하고 조치를 선제적으로 그런 방안을 마련해야 되고요. 지금 정부도 그렇고 지금 국회에 지금 국방이라든가 외통이라든가 정보위가 이렇게 가동을 하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극단적인 상황까지도 고려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하겠다는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예. 그만큼 중대한 시기라는 것이죠. 예. 지금 우리 국민들이 조금 자존심이 상해하는 것 같습니다. 북한에서 연을 내던지는 말폭탄, 네네. 특히 우리 대통령을 향해서 입에 담을 수 없는 표현들을 막 쓰고 있단 말이죠. 네네네. 그 언제까지 우리가 참아야만 되느냐 이런 목소리도 분명히 있는 것 같으니까. 네네. 지금 이제 그렇기 때문에 또 청와대도 그렇고 정부 여당도 북한에게 이제 엄중 경고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일을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상당히 뭐 적극적인 어떤 대처를 하고 있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 네. 지금 상황이 좀 바뀌었기 때문에 판문점 선언에 대한 국회 비준은 좀 어렵다는 얘기도 있던데요. 이제 판문점 4.27 이제 판문점 비준이라고 하는 판문점 선언이라고 하는 것이 역사적인 상징성이 있지 않습니까? 예. 남북 관계에서도 그렇고 특히 예. 문재인 대통령, 김정은 위원장의 판문점 선언을 통해서 남북의 화해 교류 또 더 나아가서 이제 앞으로 가야 할 방향을 큰 제시를 했는데 지금 국내에서는 이 얘기를 꺼내기가 상당히 어려운 면이 있단 말이죠. 예. 그렇지만 장기적으로는 우리가 어떻게 가야 되는 큰 방향성을 정해졌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고려는 분명히 하고 또 단기적으로는 북한의 대응에 대해서는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경고하고 또 얘기하고 확실하게 짚을 건 짚어야 되는 거지만 국가의 장래를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인지도 진지하게 같이 고민을 해야 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하나만 더 네. 여쭤보면 그럼 대북 전단살포 금지법 제정은 어떻습니까? 여당에서 추진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네, 그 부분은 이제 추진을 하겠다라고 지금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저희 오후에 3시에 민감령 경찰청장이 김태년 대표, 원내대표, 조정식 정책위원장과 함께 만나서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서 진지하게 같이 논의를 했었습니다. 지금 이제 현행법에서도 대북전단 살포를 막을 수 있는 조치들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의견 교류가 있었고요. 예. 더 나아가서는 앞으로 대북전단 살포와 관련된 금지 법안도 진지하고 또 구체적으로 다른 법과 충돌을 내지 않은 상태에서 충분히 만들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보자 이런 말씀을 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는 여기서 마무리하죠. 의원님 오늘 네네.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원내대변인이었습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경제, 사회, 문화 전반에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죠. 각 지자체별로 처한 상황도 조금씩 다릅니다. 뉴스 정면승부 코로나19 국복 특집 인터뷰. 오늘은 이철우 경상북도 지사입니다. 지사님 나와 계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이철우 도지사입니다. 예. 자, 코로나 이야기부터 해보죠. 코로나19 예. 초기에 경북 지역에서 확진자가 상당히 많이 나와서 마음고생이 좀 심하셨을 것 같아요. 어땠습니까? 예. 밤잠을 못 잘 정도였죠. 예. 처음에는 코로나 공포가 심해서 굉장히 어려웠고요. 예. 우리가 집단 또 발발이 많아가지고 예.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우리 청도의 대남병은 한 120명 정도가 확진이 되었는데 그는 정신병자였습니다. 정신병을 앓고 있는 분들이 코로나가 들어오니까 이걸 어떻게 대처할까 굉장히 걱정이 많은데 정부에서도 지원도 많이 해주고 또 서울의 상급병원에 가서 치료도 하고 그래서 초기에는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지사님 계신 곳이 이제 경북 안동인데 도청이 안동에 있으니까요. 그 안동 지역에서도 또 인근 예천 지역에서도 코로나19 환자가 좀 많이 나와서
그 많은 분들이 좀 더 걱정했던 것 같아요. 예, 안동도 좀 해외에 갔다 오신 분들이 예. 당초에 많이 감염이 되어가지고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고요. 예. 예전은 어느 대학생이 와서 막 이렇게 확진이 되었는데 내용을 처음에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전수조사하고 하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고요. 우리가 모두가 걱정을 했지만 그래도 당초에 제일 걱정한 것은 요양원 이런 데서 집단 감염이 발생해가지고 예. 그런 부분이 굉장히 힘들었다 예.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예. 지금은 어떻습니까? 코로나 확진자? 지금은 좀 한 18일째 우리는 제로 상태를 보이거든요. 어허. 예. 그래서 지금은 좀 안정적으로 보이는데 그러나 이 추세가 언제까지 계속 갈지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지키고 있습니다. 예. 근데 지금 18일째 0명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만 지금 코로나19가 수도권에서 굉장히 심상치 않거든요. 그게 지금 대전까지 또 번졌단 말이죠. 언제 또 경북으로 갈지 모르니까. 예, 그래서 늘 대비하고 당초에 대구 경북이 많이 확산된 것은 준비가 안 된 가운데 이미 널리 퍼져가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대구에서는 병원에 가지도 못하고 대기한 환자가 2,000명씩 생겼었고요. 그래서 그분들을 우리 경북에서 치료를 많이 했습니다. 경북은 다행히도 의료원이 3개 있고 적시조병원이 2개 있어서 이 병상들을 일찍이 다 환자들을 다른 데로 이원시키고 예. 그 치료를 할 수 있었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대구 경북이 함께 많이 확산되었지만 함께 치료도 하고 이래 결과가 있었습니다. 예. 지금은 많이 좋아졌습니다만은 코로나19가 한창 확진될 때 경북에서 예. 노무현 재단 유시민 이사장이 경북 도지사가 보이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비판을 했어요. 제가 그때 이야기했지만 전쟁 중에 장수가 사령관이 현장에 있어야지 방송국에 가 있느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예. 우리 안동에 와 있다 보니까 중앙뉴스에 나가는 게 좀 적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조용히 일하는 이런 곳에서는 그걸 잘 몰랐던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는 선거를 좀 의식해서 그런 이야기를 했는지 매우 안타깝게 생각했습니다. 예. 예. 경북은 어떻습니까? 긴급 재난지원금이 그 소상공인들한테 도움이 좀 됐습니까? 소상공인 지원을 무이자, 무담보, 무보정료가 산무라 이래가 우리가 1조 원을 지원했고요. 예. 소상공인들. 그다음에 중소기업한테도 1조를 지원했습니다. 무이자로. 그러나 우리 아직도 그분들이 지원을 받아 다소 숨은 쉴 수 있었지만 회복에는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회복엔 좀 모자라고. 긴급 재난지원금은 어때요? 도움이 좀 됐어요? 예, 우리는 긴급 생활비로 이래가지고 중위소득 한 100% 우리 지역에서까지 이렇게 지원이 됐는데 우리는 예. 85% 하니까 지역 경제가 좀 어려워서 한 94%까지 해당이 되더라고요. 예. 그래 그분들 지원했는데 다소 반짝이는 경기는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예. 자, 국회가 아직 제대로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3차 추경안을 지금 살펴보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 경북도도 3차 추경에서 지원을 받는 게 좀 급하시지 않아요? 예, 3차 추경해서 우리도 기업들 지원하고 또 소상공인들 그리고 우리 일반 무역이라든지 이런 하는 분들도 수출 지원이나 이런 것들도 적극 지원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결정이 안 돼서 첫 지켜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경상북도 도지사 취임한 지 이제 2년 되신 거죠? 예, 이제 2년이 다 돼갑니다. 6월 말 되면 2년이 됩니다. 예. 반 정도 하셨는데 어떻습니까? 2년 동안 해본 결과 소회라든가 혹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은 지방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 경북도지사 제가 한 달에 10,000km 정도 다니면서 열심히 뛰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인구가 자꾸 줄어듭니다. 예. 이것은 수도권에 다 빨리 들어가는 그런 현상이기 때문에 새로운 대책을 내놓지 않으면 지방 소멸이라는 이런 현실을 이겨내기가 어렵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그래서 제가 대구 경북 행정 통합을 하자. 이거는 대구의 권영진 시장님이 먼저 주장을 했지만 500만 이상 단위로 자체적으로 생산도 하고 세계와 경쟁도 하는
이런 체제를 한번 만들어보자. 이런 제안을 할 정도로 어렵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특히 경북 남부 지방보다 경북 북부 지방이 경제적으로나 뭐 인구 문제로나 좀 심각한데 그래서 예. 뭐 사실 도청이 북부 지방으로 간 거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 그 어떻습니까? 공무원들이 그 대구에서 아직도 출퇴근하는 공무원이 많습니까? 아니면 안동이나 예천으로 이사 오는 공무원이 이제 한 많습니까? 4년이 넘어서 예. 출퇴근하는 공무원은 거의 없고요. 어허. 이제 버스 한 대 정도 다닐 정도로 이제 여기 현재 정착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있는데 그래도 불편한 점이 많죠. 왜냐하면 대구에서 다 학생들이 있고 이런 사람 이사를 못 와서 주말 부부가 되는 그런 형편이 있죠. 예. 이 지방에 있는 인재들을 수도권을 뺏기지 않으려고 하면 가장 중요한 예. 게 양질의 일자리 아니겠어요? 뭐 공장도 예. 있어야 되겠고. 그런 대책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예, 양질의 일자리 만들려고 무척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도권을 안 뺏기기 위해서는 대기업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을 유치하기는 이제 힘든 그런 시기가 되었습니다. 예. 그래서 중견기업, 그리고 문화 이런 부분에 새로운 일자리, 농업도 이제는 과거 농업 다르기 때문에 청년들이 할 수 있는 농업입니다. 그래서 전자 기계를 이용한 이런 농업이기 때문에 농업에도 일자리 많이 만들고 우리 경북은 뭐리 해도 관광 산업을 할 수 있는 문화재가 많이 있습니다. 예. 문화유산이 많이 있기 때문에 예. 이 관광 산업, 백두대간이, 낙동강, 또 동해안 이러한 것이 이제 코로나 이후에 관광지로 각광을 받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관광 산업에 젊은 사람이 좋아하는 서비스업 이런 데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해외여행은 뭐 당분간은 전혀 못 갈 것 같고요. 그렇다면 국내 여행이 활성화될 텐데 이때를 계기로 삼아서 경북의 관광을 조금 더 발전시키겠다. 그런 보관이 그런 보관을 갖고 계신 모양이죠. 예. 그럼요. 관광 부업을 위해서 엄청 노력하고 우선은 대구 경북이 코로나를 위해서 이미지가 별로 안 좋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 아직도 예. 머릿속에 당초에 코로나를 걱정하는 분들이 있지 싶어서 예. 깨끗하고 안심할 수 있는 그런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매주 금요일은 대방역, 대청소 이런 것들을 하고 그리고 음식도 덜어 먹는 문화 이런 걸 만들기 위해서 음식점도 깨끗하게 손님들이 오면은 정말 깨끗하고 안전하다 이런 걸 느끼도록 하는 운동들을 많이 하면서 손님들을 유치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권영진 대구시장이 민주당 출신이죠. 홍은학 전 의원에게 경제부시장직을 제안해서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협치의 일환이다. 뭐 이런 거죠. 경상북도도 비슷한 걸 생각하고 있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제가 사실 우리 이제 2급 자리에 그런 분을 하려고 준비를 했었습니다. 하는데 가운데 대구시에서 이렇게 했는데 예. 대구 경북이 매우 어려운 환경이기 때문에 예. 중앙정부와 협치를 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이건 행정으로 봐야 되지 정치로 보면은 매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저는 대구 경북이 중앙정부와 괴리되지 않고 협치할 수 있는 그런 일로 권 시장님께서 큰 결단을 내렸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자, 지사님은 국회의원 시절에 국회 정보위원장도 지내셨고 또 예. 국정원 출신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예. 예. 그래서 지금 남북 관계도 아무래도 예의주시하게 보고 계실 것 같은데요. 예. 매우 안타깝습니다. 예. 평화를 우리가 추구해야 되고 남북 관계를 세계에서 이목을 받는 가운데 우리가 어렵게 되면 무역이라든지 이런 게 힘들기 때문에 정말 북한하고 관계를 정립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북한이 저렇게 강수로 나오는 것은 한마디로 하면 돈이 떨어졌다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예.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계속 그러면 우리가 지원을 해줘야 되느냐 여기서 끊고 새로운 길을 찾아야 되느냐 하는 것은 결정의 시기 왔다고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결정의 시기가 왔다. 예. 미국하고 우방국들하고 잘 상의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이때는 한미 동맹입니다. 예. 한미 동맹을 잘 지켜서 북한을 설득하는 안 그러면 다른 또 우리 정부에서도 좀 강경하게 나가시대요. 예. 나가는데
어쨌든 북한은 지금 굉장히 어려움에 처했다 이런 신호탄을 보입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사님 코로나19로 애쓰셨고 끝으로 남은 그 기간 동안 어떻게 도정을 운영하겠다 각오 한마디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도민 전 국민들 이 방송을 들으시면은 지방에 정말 어렵다 하는 것을 한 번 더 호소를 드리면서 수도권과 지방이 함께 살 수 있는 그런 대책들을 많이 마련하겠고 특히 경북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뭐 우리나라 국토의 5분의 1입니다. 그래서 인구는 많이 적고요. 어려워지고 있으니까 관광이라든 이런 산업을 일으키고 또 4차 산업혁명에 다가갈 수 있는 기술들이 집약된 곳이 구미 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4차 산업혁명에 잘 대비해서 대한민국을 다시 우뚝 세우는데 경북에서 역할을 하겠다 이런 다짐을 드립니다. 예, 지사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이철우 경북도지사였습니다. 1, 2부 순서 마치고요. 뉴스 듣고 3부로 찾아오겠습니다.